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도쿄올림픽 열기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간만에 즐거움을 느꼈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또 시작이 된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올림픽 종목에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서양에서 기원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비된 것으로 치면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언제 들어왔고 또 당시 모습은 어땠을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이제 스포츠 종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니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축구. 약간 테니스와 축구. 네, 성격이 다른데요. 이게 개인 경기하고 단체 경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이제 귀족적이고 대중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테니스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답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옛날 지도라든지 약도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동에 가서 보면은 그 외교관 건물 사이에 테니스 코트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100여 년 전인데. 100여 년 전에.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가면은 지금 자유공원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이제 각국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머물러 살던 곳이었는데, 거기에도 그 클럽 바로 앞에 또 테니스 코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테니스를 가지고 아마 서양에서 들어왔고 그게 그때 이제 자기네들끼리 머무는 공간에서 이런 어떤 스포츠를 즐겼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이제 그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건 1882년이지만 이제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그 다음해인 1883년이거든요. 미국 공사 들어온 1883년. 네, 이때 이제 테니스가 같이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흥미로운 거는 그 전까지는 테니스가 유럽에서도 실내 왕족과 귀족들이 즐기는 조금은 소박한 경기였습니다. 소박한 경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이제 뭐 공 같은 걸로 벽에 퉁퉁 치면서 즐기거나.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냥 조그만 공간에서 즐기던 경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하더라도 코트는 실내에 있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테니스 코트의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영국에서 1873년에 윙필드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거 밖에 나가서 하자. 그래서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합시다. 잔디밭에서 하자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윈블던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실외, 그러니까 잔디 바닥에서 하는 테니스 경기가 1877년에 벌어진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생겨난 지는 10년, 그다음에 정식 어떤 국제 대회가 열린 것으로 치면 한 6, 7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뭐 오래 걸려서 들어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제강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스포츠가 또 자생적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정동 일대 가면은 미국 공사관, 그다음에 이제 영국 공사관이 실제로 앞에 테니스 코트, 그러니까 잔디 코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즐겼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가운데 테니스 코트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70년대 이렇게 청춘 영화 이런 거 보면 대학생들이 치지도 않으면서 괜히 테니스 채를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들고 다녀야 그 당시에는 이제 힙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테니스에 대한 뭐 우리 국민들의 사랑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외국 공사들이 이제 즐기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된 건데, 그러면 처음으로 테니스를 친 한국인은 누굽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게 밝혀지는 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때문에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인으로 처음 테니스를 친 인물은 그 유명한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개화파에 있었던 김옥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이제 뭔가 실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김옥균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있는 집 자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집이 이제 화동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독도서관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아예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미국 공사, 영국 공사 부부를 초청을 해서 네. 거기서 친선 테니스 게임을 친 거예요. 친선 테니스 게임을 쳤다. 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협상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그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김옥균이 테니스장에서 나라를 판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해외 어떤 공사들과 로비 혹은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그 협상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테니스 코트를 단순하게 스포츠의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사교의 장으로 봤던 걸로 보여지고요. 당시 이제 이 테니스를 번역한 작업이 흥미로운데 이제 던진다는 의미로 척구. 척구. 예,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인데 척구라는 말로 공을 이렇게 하나에다 던져놓고 치니까. 그렇죠. 척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배구, 축구 하는 것처럼 네. 척구라고 불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쳤던 인물이 김옥균이다 보니까 그게 1년을 못 가죠. 1884년 갑신정변. 그러네요. 그러면서 테니스는 이제 한국인에게서는 소강 상태가 되고 이제 외국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관들끼리의 어떤 그 친목 행위였던 테니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천천히 네네. 서서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귀족들의 스포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왕실에서도 좀 전해진다거나 뭐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공사들이 또 이 당시 어떤 귀족들 왕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접견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왕실에서도 이제 어떤 서양의 여러 가지 문화,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특히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커피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드신 분이죠. 이제 최초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즐겼던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최초는 전 뭐 나무꾼들인가요? 뭐 이렇게 드셨다는 이야기 들 적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외교관들이 했던 그 테니스도 들여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순종 앞에서, 그러니까 고종 앞에서도 아마 테니스를 쳤던 것 같은데 순종 앞에서도 이제 테니스를 쳤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외교관들이 이제 왕과 뭔가 정치적인 어떤 논의를 하거나 조금은 어떤 이완된 공간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테니스를 보고 순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렇게 힘든 일을 저 높으신 분들이 손수 하시다니 딱하오. 하인에게 시키시면 될 걸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아니 저렇게 힘든 것을 왜 직접 하시는 것이요? 하인들을 시키시고 그냥 시원히 보시면 될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테니스 중계를 볼 때마다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게임 한 점 얻는 것도 3번, 4번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또 한 세트를 해야 되는데 그 세트를 또 2번, 3번 이겨야 되니, 네. 제가 보기도 힘들어 보였는데 그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공 칠 때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그 도쿄올림픽에서도 사실 테니스 선수 몇 명 실려 나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테니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한 달하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하는 당시에도 이제 어떤 격식을 갖춰서 흰색 바지, 남자들은 흰색 바지를 입고 여자들은 긴 흰색 치마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 테니스를 즐기기 시작했던 거는 1900년에 이제 근대학교들이 생긴 이후로 각 학교에 이제 체육 동아리 활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체육부 중에서 이제 테니스부를 만들었던 건 배제학당이었고요. 배제학당. 한 1900년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데 당시는 이제 네트가 없으니까 이제 새끼줄로 그렇죠. 네트를 대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켓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널빤지에다가 그래서 라켓처럼 이제 동그랗게 이제 잘라서 공을 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일제강점기 되니까 이게 장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시 일본에서 변형된 것이었던 이제 고무공을 쓰는 정구. 그렇죠. 연식 정구. 네. 이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연식 정구 하면은 금방 떠올리시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대신 퍼지게 돼서 사실은 이건 아니다 했던 이제 예를 들어 경성제국대학을 다녔던 강성태라는 분이 정식 테니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 경성제국대학에 있었던 연식 정구부를 테니스부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진행을 했지만 1942년이 되면은 이제 일제가 모든 스포츠 경기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광복 이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테니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스포츠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YMCA 중심으로 한 야구 영화도 있었죠. YMCA 야구단이라고. 빌리지 피플입니다. YMCA.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원의 프리웨이 역사 대자뷰. 오늘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우리의 스포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축구로 가보죠. 네.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포츠인데 우리의 축구 사랑도 좀 유별나죠. 축구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축구는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예전에 김춘수하고 김유신하고 한 거 아닙니까? 김춘추하고 김윤희 축구. 네, 김춘추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축구의 역사까지 치면은 이제 신라 시대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근대 축구는 아마 1882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이제 영국 해군 이제 플라잉 피시라는 배가 들어왔는데 네. 오랫동안 정박해 있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공 들고 나와서 이제 부두에서 이제 공차기를 했겠죠. 그러네요. 저 복학생들 족구하듯이 네네네. 군인들 족구하듯이 그렇죠. 공 뭐, 들고 나온 거군요. 뭐 인원은 배에서. 안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저게 뭐지?라고 하면서 이제 부두에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축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게 정식으로 이제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는 근대 학교들이 이제 여러 스포츠 이제 동아리를 만들게 되면서 앞에서 잠깐 나왔던 배제학당에서 역시 또 이제 스포츠 클럽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 테니스하고는 다르게 이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이제 학교 밖에서도 이제 이 축구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 영국에서 시작될 때도 그렇지만 축구는 노동자들의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축구에 대한 열기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었던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단체 경기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즐길 만한 요소가 또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열린 첫 번째 공식 축구 경기 언제입니까?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905년 6월달에 앞에 잠깐 이제 음악에서 나왔던 황송기덕 청년회 YMCA 청년회하고 대한체육구락부하고 이제 클럽을 당시 이제 구락부라는 일본식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축구 경기가 벌어졌는데.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무승부였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참여한 선수들과 그다음에 각 팀을 응원하는 응원단의 열기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어떤 첫 경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축구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유니폼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도 구하기 힘들어서 당시 이제 아이들이 즐겨 놀던 돼지 오줌보. 돼지 오줌보로 공식 경기를 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공식 경기는 아닌데 이제 널리 퍼질 때.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널리 퍼졌는데 문제는 이 스포츠,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열광을 한다는 면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통감부가 이제 이거를 통제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1907년 이후로는 축구 경기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혹시라도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른바 이제 자신들이 문화 통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체육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조금 느슨해지는 어떤 규칙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특히 이제 조선체육협회라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체육협회의 지부격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체육 활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열린 체육대회로서는 최초가 1921년에 열리게 되는데 1921년.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무려 18팀이 참여를 하고요. 18팀이요? 네. 우와. 그다음에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3일 동안요? 네. 18팀이 3일 동안 경기를 어떻게 다 하죠? 이제 계속했겠죠. 지금처럼 뭐 4일, 5일 쉬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경기를 하는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입장료도 받아서 어른이 20전, 그다음에 아이들은 10전 이렇게 해서 관중이 이제 꽉 찼는데 문제는 이 규칙이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세 경기 모두 심판 불복으로 이게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결승전 격이었던 배제구락부하고 숭실구락부 경기에서도 이 숭실에 대해서 오프사이드를 내렸는데 네. 무슨 말이냐, 오프사이드가 뭐냐를 해갖고 결국은 경기가 이제 결정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기는 열렸는데 우승팀은 나오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식 축구 경기가 되겠군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국가대표팀은 처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축구단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축구단입니다. 원래 이제 불교청년에서 운영하던 축구단이었는데 여러 지역에서 인재를 이제 스카우트하면서 이제 조선축구단은 명실공히 이제 국가대표격을 띠게 되는데요. 이
팀이 이제 유명세를 띠게 된 거는 일본 원정이었습니다. 일본 원정. 예, 그래서 일본 원정에서 이제 각각 클럽이라고 하는 여러 팀들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5승 3무의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전성기 때 아스날인데요. 무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팀은 1935년에 해산되는데 해산되기 직전에 사건을 하나 터뜨립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일본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그러니까 그 전해 이제 열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이 조선 축구단이 일본에 가서 우승을 해버려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나 다시 합니다. 이거 말고 그러면은 한 게임을 더 열게. 요거는 한 대회를. 약식이고 우리 정식 게임 따로 있어. 하고 네. 또 하나 열었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조선 축구단은 이미 해체가 됐으니까 이제 경성 축구단이 들어가는데 네. 아까 이제 경성 축구단이 들어갔는데 이 팀이 또 우승을 해버려요. 일본 사람들 자존심 좀 상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 사람을 배제하지 못해서 축구단에 이제 2명을 선발을 하게 되죠. 김용식, 김용군 두 선수를 이제 일본 축구단에 선발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김용군이라는 분이 대단합니다. 나 텐진으로 원정 가야 되기 때문에 난 빼줘. 일본 축구팀에 들어가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식 선생 혼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은 송기정, 남승용 선수만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축구의 김용식 선수를 비롯해서 농구의 이성구, 염은현, 장희진, 복싱의 이규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일장기를 앞세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축구의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을 일제 강점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눈에 가시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했지만 그 실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어서 36년 그렇죠. 베를린 올림픽에 결국은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현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역사 데자뷰. 오늘은 근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과 그 상황들을 알아봤습니다. 공간 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